태어나자마자 눈을 뜬 고구려 왕한테 개쫄은 중국 한나라. 중국의 고대 기록 후한서 동이전, 삼국지 동이전과 한국의 고대 기록 삼국유사를 보면 기원전 108년 한나라 황제 무제는 고조선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낙랑군 현토군이란 식민지를 설치했다. 현토군 낙랑군에서 이 군이란 글자는 한자로 군이라 적는데 한나라의 통치구역을 뜻하는 말이다. 한무제는 졸본부여 땅의 고구려 부족들을 정복하고 현토군의 고구려현이란 마을에 소속시키고 북관악기 악공을 하사해 고구려 족장들을 후히 대해주고 지방자치를 허락했다. 낙랑군의 통치를 받는 고조선인들도 지방자치를 허락받았다. 기원전 82년에서 기원전 75년 한나라 황제 소재 때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고조선인들의 반란이 현토군의 옥저현과 진번군 임둔군 지역에서 일어난다. 반란으로 진번군 임둔군 관청은 불타버리고 현토군의 옥저현 관청도 불타서 현토태수가 옥저현을 떠나 고구려현으로 도망쳤다. 뭐시 반란이 진압해라. 진번군 임둔군을 낙랑군에 통합시켜라. 진번군은 결국 불타서 날아가 버렸고 낙랑군은 군대를 파견해서 진번군의 일부 지역 즉 지금의 임진강 유역만 겨우 수습했다. 그리고 한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진번군 임둔군은 폐시되어 낙랑군에 통합되었고 현토군의 옥저현도 낙랑군이 관리하게 했다. 고조선의 백성들이 한나라의 지방자치와 문화통치라는 한나라만의 교활한 식민지 9년 통치 아래에서 사는 동안 몇몇 고조선인들만이 독립군을 일으켜 봉기하여 한나라에게 저항하다가 처참하게 죽어나갔다. 어서오시오. 왜 째려봐. 조공하는 거 처음 보냐? 태수님이 하사하신 중국모자 중국옷 아주 좋다 해. 고구려 부족장들은 이러고 살고 있었다. 한무제는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현토에 속하게 하였으며 북과 관악기와 악공을 하사하였다. 후한서 동이전 고구려 편의 기록. 한나라 때에는 북과 피리와 악공을 하사하였으며 고구려 부족은 항상 현토군에 나아가 한나라의 조복과 의책을 받아갔는데 현토군의 고구려현의 현령이 그에 따른 문서를 관장하였다. 그 뒤에 차츰 교만방자해져서 다시는 현토군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토군의 동쪽 경계상에 작은 성을 쌓고서 조복과 의책을 그곳에 두어 해마다 고구려인이 그 성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게 하였다. 지금도 오랑캐들은 이 성을 책구루라 부른다. 구루란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부르는 말이다.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 편의 기록. 고구려 부족은 현토군에 조공을 바쳐 지방자치를 했다. 그리고 고구려 부족은 여러 부족국들이 서로 연맹 형태로 묶여있는 상태로 살아갔다. 고대 중국 기록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의 기록에 따르면 서기 1세기 고구려 부족 연맹 안에는 회원국이 5개 있었다. 1번 소노, 2번 계루, 3번 절로, 4번 관노, 5번 순노. 본래 연맹의 회장은 소노부였는데 여기서 부는 부족왕국을 말한다. 회장은 곧 연맹을 대표하는 국왕이었다. 이놈이 야 싸우자! 그런데 연맹회장인 소노부 부족국의 족장에게 연맹회원국인 게르부 부족국 족장이 깝쳤다. 소노부와 게르부는 고구려 연맹의 회장 자리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싸운 끝에 소노부가 개 처발려버리고 게르부의 따까리가 된다.
내 발꼬락 핥아라. 삼국유사에선 이 손오부가 손오부로 나오지 않고 동부여로 나오고, 삼국사기에선 송량왕의 비류국, 주몽을 사위로 삼은 졸본부여 왕국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적혀져 후세에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손오부는 비류부이고, 비류부는 비류국이고, 송량왕의 비류국은 대소왕 금화왕의 동부여,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책사풍호의 설이다. 고구려 연맹의 회장 자리는 손오부에서 계류부로 옮겨진다. 쩝쩝. 손오부는 계류부 다음가는 2인자 자리가 되었다. 바로 이렇게 고구려 연맹이 새롭게 다시 편성되었다. 고구려 연맹의 회장이 된 계류부 부족국의 국왕은 누구냐? 바로 망래란 남자다. 망래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무혈로도 적혀있고 모본으로도 적혀있는데, 초기 고구려 왕들의 계보 자체가 혼란투성이라서 이 왕들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망래 왕은 성격이 포악해서 사람을 잘 죽이고, 선비족 오한족과 연합군을 편성해 현토군을 우회해서 우부평군, 어양군, 상국군의 마구잡이로 약탈을 하며 계속 빙돌아서 중국 한나라 수도 낙양 근방 산서성의 태원에까지 깊숙이 쳐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놀란 요동태수가 2억 개의 동전을 바쳐 달래 겨우 평화협정이 성사되어 고구려의 위상은 천하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반중국 정책은 고구려 부족장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그는 암살당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바람의 나라 대고구려의 태왕이다. 한나라 황제는 썩 나와라. 이게 어찌된 일이야. 고구려군이 어떻게 여기에까지 쳐들어와. 세월이 흐른 후, 그 후 궁이란 고구려 왕자가 태어났는데, 삼국사기엔 유리왕의 손자라 나오지만 유리왕은 서기 12년경 사람이고, 궁은 서기 80년 90년경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큰 격차라서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고대 중국의 기록 위서 권백 열전 88 고구려전에 따르면 궁은 망래의 후손이라 적혀있다. 즉 궁은 망래 왕의 아들로 추정된다. 시간을 잠깐 망래 왕이 암살당하기 전으로 돌려보자. 지금쯤이면 응애하는 소리가 들려야 할 터인데, 응애! 오, 나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가 태어났구나 껄껄. 궁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궁의 탄생이었다. 궁궐에서 궁이란 이름의 아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응애! 태어난 고구려의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번쩍하고 태어났다. 태어난 왕자의 이름을 어수라 지었는데 장성하자 이름을 궁이라 하였다. 편의상 지금부터 계속 궁이라 부르겠다. 고구려 나라 사람들은 무서워, 저건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하면서 덜덜 떨며 경계했다. 라고 대충 고대 중국 기록 삼국지 동의전과 후한서 동의전이 적고 있다. 여기서 나라 사람이란 말은 한자로 국인이라 적는데 현대 우리나라의 국민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다. 옛날 고대 시대에 지배층만이 사람이라 불렸고, 지배를 받으며 수탈당하는 백성, 그러니까 농민들은 민 혹은 하호 혹은 호구라 불렸다. 어허, 하오들이 아직도 세금을 안 바쳤단 말이냐. 이 호구야, 어서 농사를 짓거라. 흐흐흐, 살려주시게. 민으로 태어나 원통해요. 민의 한자 뜻은 눈에 칼을 찔린 포로를 뜻하는 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하고 미개한 백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나라 사람들이 태어난 고구려의 왕자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뜬 걸 보고 덜덜 떨며 경계하고 미워했다는 것은 고구려의 지배층들이 고구려 왕자가 성장해가면서 나이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 눈을 뜬 것을 심각하게 경계했다는 말로 풀이하면 된다.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고 중국의 식민지 현토군 낙랑군을 박살내겠다. 왕자 전하, 그 무슨 위험한 말씀이옵니까? 역시 패주 막내의 아들답군 피는 못 썩여 죽여야 하는데. 무슨 궁시렁궁시렁들을 하는게요? 이 아이는 고구려의 왕이 될 것이요. 그게 내 뜻이요. 궁의 어머니 태후의 말이었다. 신부는 부여공주. 여족장님, 끙! 고구려 나라 사람들은 궁을 미워하여 죽여 없애고 싶어 했지만 게르부를 다스리고 있던 여자족장의 보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궁은 왕의 자리에 즉위하게 된다. 궁이 청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여자족장이 고구려 연맹을 다스렸다. 왕자의 이름은 궁.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다. 궁, 이 한자는 궁궐이란 뜻이다. 이름부터 이미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물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기 궁이 장성해 소년 시절부터 벌써 세상에 눈을 떴다는 것이다. 근데 도대체 어떤 눈을 떴다는 걸까? 궁이 성장하던 소년 시절, 그러니까 서기 2세기 초의 고구려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만주의 요동반도와 북한 땅에는 중국의 식민지인 요동군, 현토군, 그리고 낙랑군이 있었다. 드넓었던 고조선의 광활한 옛 땅은 중국의 식민지와 중국의 식민지에 아붙드는 여러 야만 부족들의 땅이 되어 있었고, 고구려의 지배층들은 현토군, 요동군, 낙랑군과 사이좋게 지내려고만 하고 영토 팽창 정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고구려는 우리 현토군에 소속된 속국일 뿐이다. 현토태수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눈깔 깔고 기어라, 알겠냐? 고구려의 소년 왕자 궁은 고조선의 후손들이 처한 참혹한 만주 한반도 정세에 눈을 떴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 부족장들은 손오부가 연맹장이던 시절에도, 그리고 게르부가 연맹장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현토군으로 가서 현토태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중국의 관모 책과 중국의 관복을 하사받아 그걸 자기들의 권력을 증명해주는 위세품으로 사용했다. 궁이 태어난 당시 시대는 서기 2세기 초반이다. 광개토가 태어나 만주 한반도를 제패한 건 서기 5세기 초반이다. 무려 300년의 시간차가 있다. 게르부가 고구려 연맹의 회장이자 고구려 연맹의 왕이 되었지만 고구려 연맹의 부족장들인 소노, 전로, 관노, 순노는 제각기 자유롭게 현토군에게 조공을 바치고 중국의 관모와 관복을 수입을 해갔다. 왕자 궁이 태어나 눈을 떠본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중국 현토군 바지가랑이 잡고 형님 하던 세상. 특별 패키지 상품이에요. 현토태수의 말이었다. 현토군은 고구려 부족장들이 조공으로 오면 중국 모자, 책, 그리고 중국의 관복이란 귀한 옷, 그리고 다른 종류의 중국 옷들을 하사했다. 특히 이 중에서 고구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고 낙랑군에게 조공바치던 남조선 지역의 마한, 진안, 변안 부족국들에게도 가장 인기를 끌었던 상품은 중국 모자, 책이었다. 이건 한정 세일이다 해. 사면 VIP 레벨을 올려준다 해. 서기 16세기 명나라 신하들의 관모 관복, 서기 16세기 조선의 관모 관복, 진짜 완벽히 똑같다. 서기 14세기에서 15세기 명나라 신하들의 관모 관복,
서기 14세기에서 15세기 조선의 관모 관복 완벽히 똑같아. 조선왕 선조의 말이다. 우리 조선은 성스런 천자의 속국이니라 알겠느냐. 조선이 왕부터 신하들까지 전부 명나라랑 똑같은 관모 관복을 입은 이유는 간단하다. 명나라의 속국이라서 명나라한테 압으로 떨려고, 아니 정신 자체가 이미 명나라의 신하가 돼버린 것이다. 현토태수, 아유 귀여운 것들. 고구려 왕 궁의 말이다. 바꿔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고구려는 궁의 때로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삼국사기에는 궁을 태조왕이라 부르고 있다. 고려의 태조왕건과 혼동하지 말라. 이것은 궁이 왕이 되어 통치를 다하고 난 후 죽은 후에 붙여진 시호로, 이 시호에서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 발견을 할 수 있다. 바로 궁이 고구려 최초의 진정한 왕이었다는 것이다. 그 전의 왕은 손오부 부족이었다. 태조는 한나라의 초대 국왕에 붙여지는 시호다. 그래서 고려의 1대 국왕 왕건, 조선의 1대 국왕 이성계에게 태조란 시호가 붙여진 것이다. 먼저 고구려 왕 궁은 고구려 연맹의 회장인 계루부를 영구 독재 세습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더 이상 고구려 부족장들이 왕의 허락 없이 멋대로 현토군으로 가서 조공을 바치고 현토태수로부터 중국의 관모 관복을 하사받던 짓거리들을 모조리 금지시켰다. 노 차이나,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 모자 책이랑 이 옷을 더 이상 못 구한다는 거냐. 아이고. 삼국지 동의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요동군, 현토군, 랑랑군을 통해 만주 한반도의 여러 부족국들을 간접적으로 다스리던 중국 한나라는 이런 고구려 왕권의 행동을 교만방자하다 라고 평가했다. 이건 자주 독립국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데 현토군은 비상이 벌어졌다. 고구려 부족장들이 바치던 조공으로 수입이 짭짤했었는데 그런 수입이 싹 다 끊겨버린 것이다. 태수님, 현토군과 고구려의 사이에 작은 도시를 하나 지으소서. 왜? 쌀로서 평화를 얻어야 하옵니다. 고구려 왕이 원하는 건 부족장들을 통제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지 우리 현토군과 척을 지르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 이런 하찮은 버러지 같은 오랑캐 좀스러운 것들이 감히 우리 현토군과 대등하게 교섭을 하리에. 이런! 현토군은 자기들의 동쪽 경계에 할 수 없이 새로운 작은 도시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책구루다. 구루란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부르는 말이다. 고구려 부족장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중국 귀족의 모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을 갖춘 성벽도시라서 고구려인들은 그 도시를 책구루라고 불렀다. 고구려 말로 성을 구루라고 불러. 현토태수가 책구루를 만든 건 고구려와 교섭하는 중간 장소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 고구려 왕권은 현토군과의 교섭 무역 루트 책구루를 독점하였다. 고구려 부족장들은 고구려 왕으로부터 교섭 무역 권한을 박탈을 당했다. 현토군은 중국 관모, 중국 관복, 중국 의류들을 책구루에 쌓아놓고 해마다 고구려 왕권이 와서 가져가게 하였다. 어서 옵시오. 호랑이 가죽 몇 개면 살 수 있죠? 역시 중국 모자 책이랑 중국 옷은 천하제일이군. 책구루 유니클로 상점.
고구려 왕 궁은 해마다 책구르로 가서 중국 관무, 관복, 중국 의류를 구입해서 고구려로 가져왔다. 그리고 고구려 부족장들이 가지고 싶어하길 원하면 왕이 하사하는 형식으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고구려 왕은 부족장들의 충성을 얻어냈다. 궁타클로스가 왔어요. 착한 족장에게만 중국 모자, 중국 옷을 주겠어요. 그 후 고구려 왕 궁은 현토군, 낙랑군, 요동군을 모조리 쳐 쓸어버리기 위한 대전쟁을 준비한다. 이제 현토군은 만족한 줄 알고 만주에서 꺼짐이 어떠하리.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